그렇다면 근대 이후가 되면서 이제 서양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미 근대 이전에 조공무역체제라고 하는 강고한 틀이 동아시아 지역에 있었는데 여기에 서양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럼 서양은 언제부터 이 동아시아에 들어오게 됐는가?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개의 이베리아 반도의 두 개의 국가, 즉 포르투갈과 에스파니아, 즉 스페인이 이런 식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포르투갈은 인도양으로, 스페인은 저쪽 대서양을 넘어서 중국, 즉 동아시아 지역으로 무역을 하러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은 그 지도의 모습을 보여주, 대항해 시대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유럽인들이 어떻게 들어왔는가? 첫 번째, 제일 먼저 들어온 아시아로 들어온 사람들이 포르투갈이죠. 인도를 통해서 동남아를 거쳐 중국으로 들어와서 마카오라고 하는 중국 땅에 거점을 획득했습니다. 스페인은 대서양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서쪽으로, 즉 아메리카 땅을 건너가지고 태평양을 건너서 필리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스페인 사람들은 대중국 교역에는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사람이 네덜란드인들이죠. 네덜란드인들이 동인도 회사를 세워가지고 동남아로 출항해서 인도네시아 자바 섬을 교역 거점으로 해가지고 타이완과 일본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그와 비슷한 시기에 영국이 동인도에서도 똑같이 설립하고 들어와서 해상 진출을 시도했으며 1613년에 영국 상선이 토쿠가와 막부에 도착을 해서 교육 허가를 받아내고, 그 다음에 일본 히라도와 바타비아 상과를 열었지만 그걸 문을 닫고 그 다음에 오로지 중국과의 교역에 주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국과의 교역에서 중국 청나라는 계속적으로 교역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그러다가 일부 교역되는 품목들은 적자를 기록하자 급기야 아편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했죠. 그래서 1840년에 아편전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청나라와 불평등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본격적인 교역의 궤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불평등하다는 거죠. 이거는 뭡니까? 결국은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동아시아에는 이러한 서양의 폭력에 의한 근대화의 방식이었다. 그래서 동아시아와 서구의 접촉이라는 것을 정리해 보자면 서구에 의해 강제된 동아시아의 근대화. 이미 동아시아는 상당히 풍부한 교육 조건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양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불평등한 교육을 맺게 되면서 수탈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중국은 반식민지, 일본에 의한 한국은 식민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양의 군사적 우위입니다. 그러면서 종교와 서양 종교 같은 것들, 근대 문화가 수용되고, 그러면서 동아시아도 강제적으로 서구 국민국가의 방식으로 근대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세계화의 과정은 대항해 시대 이후에 서구가 동아시아로 오는 과정, 아니면 아메리카로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그림에 보듯이 그 배 안에서 폭력은 이미 시작되었고, 많은 이 상인들, 그 다음에 이 배에 탔던 용병들에 의해서 배를 이끌어 가던 많은 선원 노동자들이 폭력을 당했던, 그래서 근대 유럽의 해상 평창이라는 것은 폭력의 세계화였다. 그 폭력은 이미 여기 보는 것처럼 중국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유럽 국가에 의해서 중국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서구 상인들은 아예 폭력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는 전투 없이는 거래 없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서구 상인들은 자신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폭력도 용인한다, 이런 이야기였죠. 그래서 아편 전쟁과 그 위의 전쟁은 다 이런 방식으로 경제적인 교역에서의 서로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특히 서구에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에 의해서, 시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폭력이었다. 자, 그렇다면 동아시아는 그 폭력의 방식을 반추하면서 서구 근대 문명을 다시 한번 동아시아의 기존의 전통적인 질서와 전통적인 문화로 재해석하는 방식이 동아시아에서, 특히 동아시아 지식인들에 의해서 제기되었고, 그래서 서구의 방식, 또 미국에 의한 세계화에 대한 대응을 로컬과 또는 글로컬적인 대안으로 모색하는, 그래서 동아시아 이해에 의한 동아시아 이해를 촉구하는 동아시아론이 제기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이 동아시아가 어떻게 세계를 만났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